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얼마 전에는 선관위 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 2022년 대선 또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이른바 세컨드 폰, 자기 개인 폰 말고 다른 뭐 비화폰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세컨드 폰을 가지고 정치인들과 소통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8명 모두가 이 세컨드 폰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관들이 누구하고 통화하려고 그렇게 세컨드 폰이 필요할까요? 자, 먼저 이 전례를 하나 들게요. 예.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떨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예. 국무부 공식 이메일을 안 쓰고 맞아요. 사적 이메일을 썼다고 해가지고 그게 트럼프 측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예. 사실 뭐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대통령에 떨어진 일이 있거든요. 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은 뭐든지 투명하게 하라는 게 예.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러면은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자기 그 휴대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로 전부 통화하고 하면 깨끗하잖아요. 예. 근데 왜 세컨폰을 썼냐? 이건 뭔가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걸로 뭐 집에 그 부인한테 오늘 집에 일찍 갈게 이런 통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컨폰으로. 예. 세컨폰은 뭔가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예. 무슨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컨폰이 필요한 거지 공식적이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헌법재판관끼리는 뭐 그 조그만 안국동의 건물 안에서 그 제 군의 전화로 충분히 소통이 되는데, 그리고 식사 때 만나는데 세컨폰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재판하신 분은 우리 여 변호사님도 판사를 오래 하셨지만 그렇게 외부하고 그렇게 많은 예. 통화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화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이제 그건 뭐 개인 폰이잖아요. 개인 폰을 하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세컨폰이라는 게 그렇다면 어디에 쓰였을까? 예. 뭐 결국은 정치인, 예? 예. 그다음 저기 뭐 옛날 같으면 청와대, 예. 뭐 이런 데하고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예. 그런 데 썼지 않겠냐? 그러면 왜 이걸 헌법재판소 이름으로 개통했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개인 이름으로 하면요, 통신기록 조회하면 금방 나옵니다. 다 나오죠. 나오는데 예. 지금 감히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신기록 조회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영장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거는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예. 예. 그리고 이때까지 아까 우리 지금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신뢰도가 상당히 국가기관 중에 제일 높은 축에 속했어요. 그렇죠. 1, 2등 했죠. 예. 그런 상태에서 그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통신기록 조회 신청 법원에 감히 한다는 것조차도 상상이 안 되고 해봤자 기각되고, 그렇다면 이거는 무소불위에, 그러니까 그 밖에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어떤 통화를 하는데 사용됐다고 의심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죠. 헌재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것은 네. 유관기관과 대업무 지원, 상시 업무 연락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 예. 헌재 재판관들은 예. 왜 재택근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래갖고 연구관이라든가 아. 비서관들과 소통을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이 업무폰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저런 설득력이 없어요. 아니 개인 폰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리고 좀 유관기관과 무슨 유관기관 뭐 대형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원에 있을 때 고등부장 이상은 자동차하고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비판이 아주 많았던 게, 판사가 무슨 그 외부 행사 나가고 사람 만난다고 자동차가 지급되느냐, 예. 이럴 정도로 법관들은 고독한 직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부인 접촉을 극히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재판관 같으면요,
국가의 어떤 큰 일들 아닙니까? 지금같이 탄핵 외에도 그러면요. 위헌 모든 입법이라든가 일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 국민의 재산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생명-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다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네. 위헌 입법을 하나 하려고 이제 위헌이다 하려고 그럴 때 만일 정부 측에서 있죠. 막 위선 통화해 가지고 이거 절대로 위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 재정난이 벌어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로비를 받는다면은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재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 하나는요, 고등법원까지 지냈는데, 판사할 때, 저희들이 그 법원에 다른 재판 갔다가 좀 만나고 인사나 하고 갈게, 안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대법관들도 거의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권순일이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만배를 8번이나 만나고 그런 예. 게 전부 다 뭐 권순일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법관이나 법관이나 재판관이 헌법재판관이 외부 인사를 만나거나 통화를 한다는 자체가 이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가 신뢰가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세컨폰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하고 직접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알 필요 그렇지만 없지 않습니까? 이 신뢰를 잃어가는데 기름을 부은 꼴이죠. 예. 그러면은 법원에 계셨으니까 예. 법원장급 하면은 뭐 거의 재판관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법원장들한테 세컨드폰이 나옵니까?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뭐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하지만은 사생활이 많은 분이 있어요. 예. 저녁에 누구하고 만나서 룸사롱도 가시고 이런 분들은 세컨드폰이 있어요. 그건 개인적인 거지. 예. 여기는 지금 법원에서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개통을 해갖고 월 통신요금도 똑같이 어떻게 8만 9천 원이 동일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똑같이 나옵니까? 그래 법원에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부장판사하고 제가 조금 아는 게 지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원장은 뭐 법원장하고 규모만 다르지 그러니까요. 하는 행정 업무는 똑같거든요. 안 주던데요, 세컨폰. 그러니까 세컨드폰 네. 사실을 공개한 주진우 의원, 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죠. 아주 상당히 똑똑한 부장검사 출신 샤프하고 국회의원인데 하여튼, 예. 국민의힘에서 아주 보배같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 주진우 의원이 헌재 이렇게 요구해갖고 이번에도 세컨드폰의 존재를 밝혔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했는지 왜 세컨드폰이 필요한지 그런 목적이라든가 소통 그런 이유 그런 것들을 좀 명백히 밝혀야 헌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 과정에서 헌재가 절차적인 공정성 문제라든가 정치적 편향성에 휘말려 가지고 신뢰가 추락한 상황 아니냐. 지금 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헌재에 대한 불신이 45% 넘어가고 거의 50% 육박한 그런 여론조사까지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절반이 지금 불신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으면은 헌재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명백하게 밝히면은 될 거 아닙니까? 뭐 또 못 밝힐 이유가 뭐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재 탄핵소추 윤석열 대통령 시작하자마자 예. 내란제 재판부의 권유에 의해서 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이 세컨폰 나오니까 그 의심이 들더라니까요. 예. 그 문영배 소장이 정청래 그쪽하고 또 늘 소추위원장한테 그 세컨폰으로 전화해가지고 네. 그 무슨 정청래 소추위원장은 뭔지 모르니까 법률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 내란죄를 넣으면은 이 심리가 아주 오래 간다. 내가 4월 18일 퇴임하기 전에 안 끝날 수도 있다. 이 증인이 몇 명이고 이 엄청난 증인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 세컨폰이 이번에 밝혀짐으로써 그리고 주준희 의원 말대로 이게 지금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안 밝히면은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받을 거고 아마 밝혀지면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관끼리나 아니면 가족하고
통화는 아닐 거라고 이게. 예. 그렇다고 분명히 봐야죠. 정치인 또는 어떤 관료들, 예. 고위 관료들하고 통화한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몇 건이라도 나오면은 결국은 이 탄핵 국면에서 그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예. 영향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게 나와버리면 이번 탄핵은 망하는 거죠. 예. 이 때문에 안 하면 신뢰 추락으로 망하고 하면은 거기서 해가지고 정말 그 저 정치권과 야합이 나와버리면은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지금 주진희 의원이 아주 꾀를 잘 낸 게 그거 공개해라. 그 헌법재판소는 공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아주 그 딜레마적인 예, 상황이네요. 완전히 외통수에 몰린 몰리는 것 겁니다. 같아요. 그러나 헌재도 그렇지 않아도 불신을 받은 데다가 이 세컨폰 사건이 터지면서 기름을 부은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가 이번에 헌재만 처음 나왔다면 모르는데 앞서도 얘기한 대로 선관위까지. 성관이 그 사무총장 예, 비투성이 자기 딸인가 뭐 아들인가를 특혜 채용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사람, 그 사람도 세컨드폰 활용해갖고 그 당시 정치인들하고 소통을 한 게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직자, 저는 뭐 행정부도 근무했고 했지만은 예. 이게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견지한 사람들은 세컨폰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겠죠. 대부분 제가 세컨폰 가진 사람들 보면 법관도 있죠. 예. 세컨폰 가진 사람들 나중에 결국 법조 비리에 연루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컨폰이라는 게 정상적인 생활하는 사람 아무 필요가 없는 전화예요. 그리고 제가 형사재판도 많이 했지만 사기 범죄라든가 횡령, 특히 재산 범죄 이런 사람들 거의 세컨폰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꼭 무슨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두어 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 세컨폰 그 전형적인 게 대포폰. 예. 그다음 차명폰, 친구 고등학교 예, 친구라든가 한테 차명폰. 예, 그거 해가지고 어떤 안 좋은 일 특히 예, 예. 뭐 저녁에 그 뭐 누구를 만나든가 이런 거 그거 할 때 꼭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컨폰이란 자체가 특히나 뭐 행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법관들은 우리가 믿잖아요. 아주 그 누구의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양심과 헌법에 따라 재판한다고. 그런 사람들은 고독한 생활을 해야 되고 고독한 생활에는 세컨폰이 방해가 됩니다. 특히 대통령은 비아폰을 아주 필요한 경우 쓰지 그건 않습니까? 국방 뭐 이런 그런데 정- 그것도 아주 제한돼서 쓰지 않습니까? 예. 비아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아주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경호처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비아폰하고는 다르지만 뭔가 제2의 비아폰 비슷한 그렇죠. 것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떠나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법관이라면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예.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그런 통화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누가 사용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정확하니 공개를 하는 것이 헌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